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모이면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취직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때로는 조금 불편한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조언으로 들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부모 세대는 사랑과 관심으로 한 말이지만 자녀 세대가 느끼기에는 간섭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데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데도 상처가 되는 게 또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갈등 없는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제 마음을 정화시키는 걸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명절 앞두고 새로운 옷을 한 벌 사입으면 일단 마음이 너무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좋은데 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카들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가도 이게 조언이 될까? 아니면 잔소리가 될까? 맞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 말인데 고모 또 시작이야. 이거 또 시작이야. 이럴까 봐 입을 이렇게 되는 거죠. 삼키고.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명절 잔소리 번역기만 있으면 끝납니다. 오. 결혼 언제 하니? 이 말은 난 네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취직을 했니? 이 말은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면 명절 때 잔소리 때문에 싸울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그렇네요. 아니 그거 저기 잔소리 번역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주소 좀 알려달라 가지고 바로 주문달라 그랬더니 아직 안 나온 거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다 같은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서 갖게 되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세대 소통 전문가를 모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아침마당 명절 특강 준비했는데요. 네. 저서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등으로 세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이몽택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몇 년생이 온다라고 해야 되죠?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지요. 네. 자,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세대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이몽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새로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많이 고민과 그런 것들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을 공부한 걸 많이 알리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몽택 작가님 이름 석자는 사실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어도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은 그럼요. 아마 다들 그렇죠,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몽택 작가님 새로운 청년 세대를 탐구하는 이 90년생이 온다. 이 책이 작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 부수가 40만 부에 달할 정도로 정말 베스트셀러인데요. 최근에는 또 2000년생이 온다라는 새로운 책까지 집필하셨습니다. 작가님 정말 세대 탐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세대 탐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원래 세대 탐구를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원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인데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교육 담당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약 13년 전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89년생, 90년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어 습관부터 생각하는 거, 행동이 모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공부하다가 왜냐면 알아야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끄적끄적했던 것이 우연히 책이 나오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우연히 잘 팔리게 됐고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나이 차이로 따지면 진짜 뭐 한 6,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를 세대로 딱 나누면 확실히 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실은 사람의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80년대생으로서 20년 전에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선배들은 이제 개념이 없고 너무 건방지고 이렇게 했던 세대인데 네. 20년이 지나면서 그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사람이 거기에 살아오면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젊은 세대와 지금의 젊은 세대가 20년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이들을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시대가 다르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태어난 그 80년대생들의 시대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먼저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4학년 때 갑자기 초등학교로 변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굳이 정의하자면 아날로그로 시작해서 디지털을 경험했다고 하고 싶어요. 삐삐부터 시작해서 네. 시티폰,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게 네. 됐고 지금은 AI도 맞아요. 같이 적응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저는 경기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윗세대가 했던 전통적인 관심과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모두가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우리가 알면 갈등이 없고 모르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갈등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명절이 사실 되면은 좀 여러 명이 모이니까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대가 있는 거잖아요. 3대가 모였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요즘 세대들을 우리가 젠지라고 네. 하나요? 90년대 세에서 2000년대. 얘들은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먼저 질문에 정답이 있었는데 네. 먼저는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 단어가 있습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같이 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같이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이 미리 모두 세상의 풍파에 겹쳐서 변화를 다 끝내고 이 시대로 오면 갈등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선배들은 예전의 방식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새로운 세대는 자기의 자연스러운 게 왔지만 위에 선배들 모든 것이 섞여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통은 당연히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소통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갈등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된 건 자연스럽지만 아예 안 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흔히 그 세대 네. 이해 전문가, 세대 분석 전문가를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 같은 분은 90년대생, 뭐 2000년대생하고 전혀 갈등 없이 소통이 잘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는 하는 거고요. 네. 세대 갈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여전히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세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한 친구한테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네? 네. 요즘 뉴스에서 가끔 보실 텐데 10여 년 전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신입사원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술을 먹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못 먹습니다. 교육 받을 땐 그런 원칙이 있어요. 걸리면 퇴소해요. 그런 원칙을 잡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항상 술 먹는 사람이 꼭 한둘씩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꼭 걸려요. 안 걸리면 좋은데 꼭 아. 걸립니다. 그럼 퇴소를 시키면 깔끔한데 지금 같으면 그럴 텐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걸리면 어떡하냐? 그 같이 먹은 친구 아니면 비슷한 동기들 다 모읍니다. 아. 그래서 기합 같은 거 줘요. 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 잘못이가 너희의 모두의 잘못이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실 많이 거예요. 보던 장면인데. 동기를 같이 다닌다. 네, 가가지고 막 훈련소에서 그렇게 했던 거 네. 그런 똑같이 했는데 한 친구가 술을 먹은 당사자가 아닌 친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기합을 같이 받았냐. 고소하겠다. 아. 실제로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상하다고 했어요. 네. 특이하다고 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저희 때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바로 직접적 갈등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책에서 배우기보다는 현실에서 이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찔립니다. 왜요? 아니 90년대생, 2000년생이랑 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살짝 네네네. 하셨잖아요. 제가 2000년생이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살짝 저는 다르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네. 다른 세대들과. 그러면 기성세대 입장에서 2000년생과 이 90년생 이런 세대들이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기성세대 지금 입장에서. 분리했어 지금. 네, 전 궁금합니다. 2000년대생이에요? 2000년대생이죠. 어. 2002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90년생과 2000년생이 딱딱딱 무자르시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10년하고 지금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요? 네. 불편하죠. 근데 이건 대답이 안 나오네요. 진짜.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요. 맞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흔하게 사람들이 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네.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사실 궁금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엄마 좋아, 아빠 좋아가 실제로 누가 좋은지 궁금한지 그냥 딸에게 말 네. 전달하는 관심이죠, 관심. 관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불편한 시대란 말이에요. 아. 뭐가 다르냐? 지금 시대에 맞춰서 행동을 하지만 윗세대는 그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상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점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 빨리다 보니까 10년도 아니고요. 3년, 4년, 5년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예요. 네. AI도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AI 변화가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하고 예.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사람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바꾸는 것들 오늘 말씀드린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럼 오늘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어떤 강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제 명절이죠. 그렇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때 평소에 보지 않았던 친지들과 함께 모였을 때 갈등 없이 명절을 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추석 명절 특강 세대 갈등 없이 건강한 명절 보내는 방법 이몽택 작가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세대의 갈등 없는 명절 나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만 날면 필요 없어요. 명절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법. 그리고 지금 세대를 이해하고 지금 시대와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없이 사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건 요거죠. 바로 추석. 네. 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 모으는 굉장히 네. 좋은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보통 추석과 설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최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정했어요. 네.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최소 3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그래요? 같지만 네. 한글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성탄절 이런 거 다 네. 하루인데 3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추석과 설날만 최소 3일에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동을 이동. 해야 되니까. 이동. 네. 오고 가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양가. 양가. 친척들 둘러봐야 되고. 맞습니다. 인사해야 되고. 이거를 네. 3일이 필요하다고 잡은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두 가지 이거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다 보니까 네. 최소 3일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기성과 기결. 그래서 3일을 주는 거고 또 네. 하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명절을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네. 가족도 만나고요.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치르라. 이런 얘기죠. 이런 뜻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자제분들이 혹시 자기 고향에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얘기를 하면서 해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해서 지금 고향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별로 반기지는 않죠. 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들어놓아요. 예. 저희 딸이에요. 예. 나 못 간다. 물론 저희 딸은 이제 명절을 안 내려간다고 이제 들어놓은 건 아니고 평소에 자주 들어놓습니다. 따님인가요? 네, 저희 딸이요. 예. 타임을 쓰면 안 되죠. 예. 표현이 이렇게 확실하네요. 들어놓는데 네. 이렇게 들어놓지까진 않더라도 탐탁하게 이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성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친지들이 이 같이 모인 데까지 나왔다 그러면 우선 성공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네.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 여기까지 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명절이 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명절을 두려워한다는 소위 명절 포비아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아시죠? 메뉴판. 잔소리 메뉴판이라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최신판으로 한번 바꿨는데요. 네. 그래요? 이런 것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 주기당 한 번씩 받는 잔소리입니다. 네. 우선 학교 다니면 먼저 물어보죠.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네. 꼴등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면 살 좀 빼야겠다.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할 때 되면 취업 언제 할 거냐 네. 얘기하고 취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애인 있냐? 결혼 언제 해? 어. 그리고 이제 애 가지고 이제 애 가질 때 되면 애 가질 때 네. 하고 끝이 아니죠. 네. 애 가져서 낳으면 뭐라고 할까요? 둘째는 맞아요. 둘째는 잘했어요. 산더미다, 진짜. 제가 둘째 낳았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께서? 셋째 또 가져라. 아들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밈처럼 바뀌어가지고 아예 그런 잔소리 할 거면 돈 내고 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우리 인식하고 지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족 최대 세대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기 싫었는데 잔소리도 하고 불편하니까 네. 싸움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명절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냐? 명절을 딱 정의해봐라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명절은 간섭이다. 아, 간섭. 아까 얘기한 잔소리가 여기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요즘엔 친구들끼리도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개인사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 내 개인사를 물어보고 이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것이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고통까지? 왜냐? 우선 멀어요. 네. 우선 멀기도 하고 돈도 들고요. 돈이 아까워서 이제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요.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쓰니까 이게 집에서 쉬면 좋고 집에서 나 이제 오랜만에 3일 쉬는 건데 이렇게 쉬면 좋은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갔는데 일을 시키네요. 네, 그래서 전을 붙여라, 송편을 뭐 해야지 이쁜 애기를 낳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 명절 자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단어네요. 부정적이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를 들면 장윤정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기성세대로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터라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은.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이란 말씀 주셨잖아요. 네. 부정적으로 본 게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좀 과도하다,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중첩되고 심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해법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해법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자제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아유. 이해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이해 못했듯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거보다 쉬운 거는 머리로 알면 된다. 뭐냐? 지금의 시대의 변화만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젊은 세대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 신입사원 인문교육. 제가 예전에 교육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열심히 이제 교육을 했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X세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10년 전에 네. X세대가 되게 젊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를 되게 젊게 보는구나 라고 했더니 완전 아재 아니냐, 늙은 거 아니냐, 너는 늑다리다 이런 얘기를 소위 이 친구들이 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얘기하면 엄마 네. 카드, 네. 아빠 카드 이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상하다를 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됐죠. 요걸 하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20세기에 태어났는데 지금 다음 세기인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바로 누구죠? 즈문둥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김서연 아나운서는 아니실 텐데 딱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을 새천년자를 붙여서 즈문둥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이 친구분들이 지금 어디 있냐?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부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빨리 온 분들 2002년생, 3년생도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누구시죠? 네, 저희 포크의 대부. 네. 서유석 선생님. 씨, 네. 가는 세월 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분께서 이제 한참 뒤에 2015년에 새로 낸 앨범 그리고 곡의 제목입니다. 네. 너는 늙어봤냐? 나는 땡땡해봤다. 뭘까요? 젊어봤다. 그쵸, 예. 나는 젊어봤다. 이게 요즘에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이 건배사 할 때도 많이 써요. 네? 너희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감각을 이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지만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한번 젊어봤으니까 너희를 잘 안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젊어 보셨죠? 근데 젊은 세대를 과연 잘 알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용어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오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제 네, 스포이드로 했던 요오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요오드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 못 알아먹습니다. 뭘까요? 요드가 요드죠. 요들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죠. 모르겠네요. 과학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모르는데 요들은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이오딘 너무 처음 낯설다. 들어봤어요. 처음 너무 들어봤죠. 낯설다. 아밀라제. 저희 침에 있는 효소죠. 네. 저희 먹을 때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입니다. 못 알아먹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밀라제는 아밀라제인데. 라이스? 맞습니다. 아밀레이스. 맞네, 맞네. 처음 들어봤죠. 네. 제 게르마늄 침대. 제가 어머니 얼마 전에 사드린 게르마늄 침대. 엄청 비싸. 이제 게르마늄 못 알아먹습니다. 목걸이. 뭐가? 목걸이 아닙니다.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 모르고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저마늄? 네. 그럼 부탄가스 아실 거예요. 뭐라고 알아볼까요? 부탄가스? 부테인. 부테인? 네,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너무 다르네. 편의점 가서 부탄가스 사실 때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 부테인. 부테인 가스 가스 주세요. 그럼 사장 표정이 어떨까요? 에? 그거 아니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왼쪽 오른쪽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2005년부터 그 미국식 발음으로 발음을 하기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왼쪽이 독일식,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용어들도 변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전 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살짝 나왔던 질문인데 90년생과 2000년생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일단 앞자리가 다르죠. 맞습니다. 00으로 시작하죠. 네, 네. 00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면 상황이 확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이제 보통 MG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2000년대생들 모두 젠지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세대가 다른데 중요한 건 그냥 10년이 바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세대가 같이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가장 자기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니면 10대 중반에 겪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서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안 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고등학교 때. 학교를 1년, 2년 안 가고 그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쌓고 실패도 하는 것들 많이 잃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심하지만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Gen Z stare. 뭔 뜻일까요?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테어가 응시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얘기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빤히 그냥 쳐다봐요. 맞아요. 있어요. 네, 아마 요즘에 최근에 몇 번 뉴스에도 나와서 네. 들으셨을 텐데 네. 근데 실제로 회사나 가족들 중에서 너무 개념 없이 뭐 빤히 쳐다보면서 네 할 말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회사에서 제가 몇 번 겪으면서 생각난 거는 이 친구들이 버퍼링에 걸렸다고 얘기 많이 해요. 생각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거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하다가 표정이 미동이 없을 때가 있는 예.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가 보면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10년간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80년대생으로서 IMF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 선배가. 그래서 회사 들어갈 때 한 10년 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제가 90년생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 친구분들은 1, 2년도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입사원부터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여길 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만두고 공무원과 공기업을 가요. 근데 요즘에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네. 뉴스 보셨죠? 구급 공무원 인기가 2, 3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 갑자기 어떻게 됐다 보셨죠?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졌다 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00년대생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예를 들면 사기업도 안 간다고 했고 공기업도 싫고 뭐 월급 적으니까 싫다며 어디 가고 싶다고 할까요? 창업? IT 기업 뭐 이런 쪽. 사실 다양합니다. 네. IT 기업도 있고 네. 창업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파편되는데 진짜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쉽게 한마디 합니다. 아무것도 안 진짜 하고 싶어. 맞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누가 회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도 맨날 사표를 여기 그러니까요. 꽂고 살아. 너희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시작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지만 2010년 후반 자산이 폭등하면서 여기서 30년, 40년 이
그 월급을 모아봤자 어디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산다라는 것이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다니고 싶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의 취업의 이슈입니다. 2025년 상반기 채용 공고를 분석했어요. 신입사원들이 대졸 신입사원들이 갈 수 있는 건 몇 프로라고요? 2.6%. 원래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거기서 많이 끌어가고 그렇죠. 거기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25년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이게 1, 2년 사이에 진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력을 선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1, 2년 사이에 결정타를 날리는 한 방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배운 그겁니다. AI입니다. AI가 맨 처음에 나올 땐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냐면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관리자들 비싼 월급을 받는 관리자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완전 오판했어요. 신입사원들을 모두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오자마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은 와서 자료 조사하고 찾아서 PPT 만들고 이런 것들 잡무를 시작하거든요. 그걸 싹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대표님들 얘기하면 뽑을 필요가 없대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게다가 이쁘지도 않아요. 네,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쁘면 여러 가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을 텐데 뽑을 필요도 없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이게 관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갈등의 시초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당연히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예전과 다른 것들을 여기서 내가 감내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피하는 것들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 땡플릭스에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한테 제가 경영학과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취업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넷플릭스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회사는 다 똑같아요. 그냥 넷플릭스 아니에요? 이 얘기였어요. 에?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다 그냥 OTT 같은 거래요. 그냥 골라갈 수 있나?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OTT 같은 걸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우리가 그쪽에 돈을 언제 한 번씩 내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한 번. 번.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는 그냥 사장님이 나를 구독하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고 구독하듯이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면 땡플릭스보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재밌는 거 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해지하죠. 그렇죠. 끊어버리고 돈 아까우니까 딴 거 다른 보면 걸로. 됩니다. 네. 딴 거 무료로 보는 기회도 많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그냥 냉정하게 계약의 관계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월급을 주면 고맙고 땡큐고 평생 거기에 이제 몸을 바쳐 일하지. 그래서 이제 고생을 몰라. 맞나요, 여러분? 기성세대 분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분들 고생을 모르나요? 편하게 그런 얘기해 주세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우리 뭐 경상도 말로 포시랍다 뭐 얘기들 많이 하니까. 맞아. 네, 네. 배고픔을 모르요. 아, 저 예, 지금 예.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포시랍다? 호시랍다. 호시랍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지 고생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린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배고픔을 예전에 배고픔 좀 통일교 나왔을 때 저희의 배고픔이 사라졌었고 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움도 많이 없고 실제로 돈으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고생은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른 고생을 합니다. 마음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 마음 고생. 그러니까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더 두렵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 대할 때 맨 처음에 이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해서는 될 말일까요? 안 될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이죠. 하지 말라면서요. 네, 하지 말라고 많이 되셨죠? 네. 근데 사실은 나 때는 말이야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나 때는 말이야는 잘못된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그 뒤에 붙는 말이 문제죠. 나 때는 말이야 배고팠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 너무 편한 게 아니냐? 누굴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써주세요.
나 땐 말이야 조금 공부하면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취업도 쉬웠는데 요즘에 AI 때문에 취업도 안 된다며? 자, 10만 원? 그럼 주세요. 네, 힘들지? 10만 원 딱 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예요. 너 얘기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출판사 쪽 가고 싶다며. 삼촌 사실 출판사 하잖아. 나한테 가끔 심심할 때 내키진 않겠지만 연락해. 그러면 삼촌이 도와줄게. 그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는 문제였고 그 뒤에 어떻게 배려와 공감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AI는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논쟁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가장 큰 논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 뷔페 논쟁. 뭐냐? 무한 뷔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뷔페는 보통 무한이라고 하죠. 근데 서울에 한 뷔페가 초밥 뷔페인데 여기서 5만 원을 내면 100분 동안 무제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싼가요? 비싼가요? 조금 비싼 느낌. 대구보다는 조금 비싸죠. 예, 저도 서울에 살지만 저도 10,000원, 20,000원짜리만 가고 너무 비싸요. 점심 먹는데. 3만 원이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이 먹어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9월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왔습니다. 네. 건장한 남성 3명. 몇 그릇을 먹었냐요? 1시간도 안 돼서 170그릇을 먹었어요. 와. 이게 뉴스에도 있어요. 우와. 왜 뉴스에 있냐면 핵심입니다. 이걸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려니 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 자영업자에서 사장이에요. 네. 무슨 생각할까요? 망했다. 그렇죠. 뭐 이러면 좋을 거예요. 우리 아들 같아. 좀 더 먹어. 국가도 지켜주고 너무 행복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장이 요즘에 잘못 넘어가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좋은데 약간 선을 넘습니다. 네. 60분이 딱 되고 40분이 남았는데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미안한데요. 40분 남았으니까 2만 원 돌려줄게요. 좀 나가주실래요? 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안 나가죠. 그냥 안 나간 게 아닙니다. 경찰을 부릅니다. 어머.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이런 갈등들에 뭐가 숨어 있냐면 사실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왼쪽에 저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리 무한 뷔페지만 상식과 정도가 있는 법이지. 200그릇, 300그릇 먹으면 누가 장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융통성의 대한민국 사회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20세기 키워드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계약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죠. 5만 원에 100분으로 계약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해? 당신은 사기꾼. 기망행위. 근데 지금 대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명한테. 95명이 한쪽으로 쏠려요. 어딜까요? 여긴가요? 그렇죠. 후자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일 겁니다. 원칙의 세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가 사람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인공지능 닮게 바꿉니다. 인공지능 닮게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분 있어요. 네, 그렇게 인식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얘기한 인조인간이나 기계는요. 논리와 감정이 있으면요.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할까요? 논리. 논리 몇 대 몇? 논리 감정. 논리 10대 0. 맞습니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면 섞여 있겠지만 기계는 100%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핵심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요. 이제 사람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사람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PC 라이징, NPC화 시킨다라는 신조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나올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NPC가 뭐에 해당되냐면 게임입니다. 게임에 non-player 캐릭터라고 해서 그 게임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임이 아니라 거기 서 있는 상점 주인 같은 거예요. 상점 주인 나오면 걔는 우리가 안 움직이는데 물어보면 뭐 살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얘기기도 했고요. 저희 최강록 셰프님께서 이런 얘기도 했죠. NPC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존재감을 키우라는 얘기였는데요. NPC 라이징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학생들을 소위 말하는 그 따돌림을 이런 식으로 시킨 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근데 예를 들면 위에서 너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서 뭐 너 취직 언제 할래? 그러면 사람처럼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엄청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에 어떤 흐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의 관계를 다 리셋해버리는 증후군도 생겼어요. 부모만 빼고요. 사람들을 카톡에 다 지워요. 사람들을 다 리셋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지우듯이요. 사람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요걸 우리가 명절 때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요즘의 학생들이요. 특히 2000년대생을 얘기해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한 방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서 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김선현 아나운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한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뭐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스터디. 맞아요. 네. 스터디도 하고 조별 과제를 합니다. 그렇죠.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인데 요즘 중고등학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뭔가 협동해서 열심히 하라고 이제 10대부터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거기서 나쁜 거를 보고 배워요. 이런 겁니다. 보통 이런 거죠. 친구들과 같이 팀플레이를 하면 보스는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고요. 리더는 앞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뭐가 되라고 하나요?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요. 요게 중요하지 않고요.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조별과제하면 보통 일어나는 일들은 요겁니다. 4명이 팀을 짜면요. 1명이 조장 혹은 리더 누가 할래?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맞잖아요. 일을 혼자 다 합니다. 이걸 굉장히 흔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뭔가 맞는 경험이 안 좋은 경험으로 남아요. 독박이라고 하죠. 좋은 단어는 아닌데 네. 혼자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을 할 때 특히 이 경험을 갖고 회사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일을 내가 했을 때 저 사람과 균등하게 뭔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은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오랜만에 회식 갔어요. 네. 오랜만에 회식도 잘 안 하지만 삼겹살 회식 오랜만에 먹습니다. 네. 고기는 회사에서 누가 구워야 될까요? 근데 굽는 사람이 굽죠. 구워주는 식당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기 잘 굽는 사람이 구워줘라 한다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이게 일이잖아요. 네. 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부터는 구워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애초에 없앨 수 없네요. 있어요. 예. 근데 이건 회사 얘기고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모든 걸 다 자로 잰 듯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명절 때.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추석날 저는 누가 붙여야 되나요? 각자 붙여와. 사면 돼요. 네, 중요한 문제. 사면 돼. 사면 돼요. 이게 가장 불만이에요. 저도 어머니께서 맨날 전을 붙이라고 하면 아 이거 사면 되지. 이거 어차피 사와도 동이랑 땡 붙일 거. 맞아요. 이거 왜 아버지랑 저랑 붙여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네. 이런 것들의 갈등들이 예전에 없었. 예전에 그냥 군말 없이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애초에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서 전까지 또 희생을 붙이라고요. 하래. 네, 이게 바로 희생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희생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명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할까요? 예를 들면 아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남편을 이거 협박해야지. 나 이거 했으니까 나중에 나 이거 빼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이게 하는 날이에요. 모두가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이걸 맡고 이걸 불만 없이 하는 것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걸 누군가에겐 받아들이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절의 역할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 퍼센티지를 보겠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때 몇 퍼센트는 논리적으로 하고요. 몇 퍼센트는 감정적으로 할까요? 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논리적이 한 30%? 30%? 네. 감정에 약간 치우쳐도 생각하죠. 네. 몇 프로? 그때 달라. 그게 맞아요. 이게 정답일까요? 그때 달라요. 근데 이게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숫자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사람을 공부한 여러 가지 리더십 강사들은 한마디를 합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은 100% 감정적입니다. 사람은요. 의외인데요?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주말에 뭐해요 이런 얘기 되게 불편한 논리적으로 되게 불편한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해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회식이요?
회식 많이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 나와서 회식 그거 참여할 필요 없다고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예, 회식 무조건 하고 혼났는데 근데 사실 회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식에 참여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누가 함께하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것까지 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꼴보기 싫어. 이 사람은 이제 근무 시간에 너무 보기 싫은데 가서 또 얘기 들으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맞아요. 얘기해 주시고요. 맞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 딱딱 맞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어른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렛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어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를 들어 어른이 전을 왜 붙여? 뭐 이러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를 하나 얘기했고요. 이제 실제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특히 저처럼 40대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꼰대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실 거예요. 뭐 얘기만 하려면 꼰대 같다. 특히 이제 그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6년 전에 이제 KBS 라디오 박명수 라디오쇼 나갔을 때 박명수 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몇 살부터 꼰대입니까? 몇 살부터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꼰대처럼 굴 때부터 꼰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와. 사실은 나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40대부터 꼰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꿀팁 하나만 드릴게요. 요 단어만 명절 때 안 하시면 개꼰대 피할 수 있어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네, 뭐죠? 심한 산꼰대 이것도 좀 불편한 거지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꼰대다라고 하는 아빠 진짜 꼰대야 이런 얘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단어만 피하십시오. 요즘 것들. 요즘 것들은 말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 젊은 세대가 한마디 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옛날 옛날 것 받아친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몇 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흩어져야 돼요. 명절 만났다가. 요구할 때 핵심은 뭐냐면 요즘 것들이라고 이제 퉁쳐서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에 나가서는 성인들을 대할 때 19세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성인들을 얘기할 때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성인을 무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조심하고요. 또 하나 요 단어 피하시면 돼요. 이렇게 젊은 세대를 퉁치는 개념. MZ세대 말이에요, 요즘에. 아니면 2000년생은 어떠봐. 이렇게 퉁치는 개념.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뭐 열정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흔하게 할 수 있죠. 저희 그 X세대나 V세대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막 맞고도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학창 시절 그러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런 거 큰일 나죠.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는 요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피해를 누군가에 입히잖아요. 똑같이 느낍니다. 누구가 몽둥이로 주먹으로 날 때린 거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이 때린 거와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그럼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운전할 때 깜빡이 듣고 들어가잖아요. 차선을 바뀔 때. 그냥 훅 들어가면 사실은 법에도 위반이지만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깜빡이 그 여유롭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고 친하더라도 급발진 같은 걸 하지 말고 예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걸 좀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아까 제가 일부러 얘기했는데 앞에 그 접두사로 개라는 거 붙이는 친구가 있어요. 뭐 개이득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닌데 그런 거 어른들이 보면 화가 나죠. KBS에서 이런 거 쓸 수도 없잖아요. 예, 뭐 화가 나요. 그럼 이제 얘기하죠. 너 이런 거 왜 써? 그런 거 쓰면 안 돼. 너 이제 엄마한테 다시 배워야겠구나.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게 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른들이 뭐 시발점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세대가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문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싸운 거 없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고요. 만약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의 핵심이 뭐냐면 어른들이 되게 노력해요. 저도 어른으로서 말씀드리면 40대 넘어 어른으로 말씀드리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 KBS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네. 늦어. 네. 물어봅니다. MG 용어.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뭐죠? 느낌 좋아. 맞습니다. 원래 저는 뜻은 너무 좋은 줄 아는. 나도 너무 줄 알았어요, 너무 나도. 좋아. 그렇죠. 저 어, 욕설이 느낌이 졌어요. 좋다.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너무 좋아. 놀랐는데 네. 당연히 모르죠, 저희는. 그래서 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다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아시는 것까지 끝내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거나 가족이 있을 때 어설프게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실 부장입니다. 와서 어이 김서연 아나운서 오늘 늦었? 내일도 늦었? 오늘 기분 늦었?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되게 싫어하는. 네, 안 하면 젊은 못해요. 친구들 흉내내는 거죠. 그렇죠. 예, 흉내를 내는 거죠. 안 어울리게. 그렇죠. 젊은 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은어입니다. 은어는 원래 그 세대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어르신들 있을 때 막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걸 우리가 굳이 배워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하나 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요즘의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칼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김대리 열일. 오늘 오지게 지리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바로 칼퇴 각. 후배 사원이 어떻게 느낄까요? 뭐지? 당장 퇴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좋죠. 근데 어설프게 이걸 활용하고, 그러니까 네. 배우는 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이때 굳이 몰라도 쓰진- 돼요. 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알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알면 당연히 노력하는 거지만 이걸 열심히 해서 그런 노력까지는 할 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은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네. 관심을 주고 싶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친한 친구도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오지도 않았지만 한 조카가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요즘에 어디 좋은데 회사 갔던데 회사 다니는 거 어때? 그랬더니 삼촌,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조금 다 좋은데 재미는 없어. 어떻게 하지? 좀 얘기 좀 해줘.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만약에 꼰대 입장이면은 회사는 다 재미없는 거야. 누구는 재미로 다니니? 맞아요. 다 재미없는 거야 원래.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쓸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진짜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선배가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야, 회사가 재밌으면 돈 내고 다녀야지. 그거 너 좋아하는 거 너 놀이공원이네 놀이공원. 돈 내고 가는 놀이공원. 너 집에 가서 해.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저는 꼰대 같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맞는 얘기였으니까요. 근데 옳진 않았지만 맞는 얘기였죠. 너 좋아하는 건 너 집에 가서 해. 여기는 싫어하는 거 하라고 돈을 주잖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이런 얘기하는 선배들 거의 없어요.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즘에는 나도 재미가 없는데 나도 퇴직 먼저 하려고 너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누가 재미없다고 하면 우리의 문해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의 원래 뜻은 뭘까요? 즐거움. 논다? 맞습니다. 재미는 아기자기한 즐거운 기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재미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괴롭다라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놀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없죠. 근데 그들이 즐거움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오덕이라고 하는데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덕후라고 표현합니다. 덕후가 보통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한 가지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맞아요. 예전 10년 전, 20년 전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방구석에 붙어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마니아보다 심한 거예요. 이걸 진짜 좋아한다. 돈 안 줘도 해요.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식 있게 얘기해 주면. 저는 부러워요. 저런 게 대상이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든지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예전 세대들은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뭔가 광적으로 네. 좋아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기성세대지만 저도 사실은 덕후입니다. 오, 오늘 뭐의 덕후로 보이세요? 세대 덕후? 아, 아닙니다. 아, 그거는 좋아하는데. 왠지- 예. 왠지 재미로 하고 블럭 있는데. 이런 거? 아, 블럭. 근데 저는 솔직하게 딱 덕밍아웃이라고 저는 이제 공개할 수 있는데 요거 덕후입니다. 저는 빨간 차 덕후예요. 아 진짜 빨간색 차를 좋아하세요? 빨간색 차만 좋아합니다. 저걸 다 갖고 계신 다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저 속대를 다요? 네, 세대 갖고 있고 관리 너무 힘들죠. 네, 네. 죽을 때까지 빨간 차만 탈 거예요. 아. 지나가다 빨간 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족분들도 동의를 하신. 흥분해.
동의 안 하지만 제 마음대로 탑니다. 타면 되죠, 뭐. 예. 동네에서 제가 지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빨간 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전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근데 좋아하는데 팔 때 똥값대니까 없어지죠. 못 이거요, 받으니까. 빨간 스포츠카는 좋아해요. 타고 싶어요. 네, 문 3개짜리. 빨간 차를 네. 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맞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빨간 차 안 타지만 나중에 빨간 차를 타고 싶거나 네.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여기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냐면 바로 제가 운영하는 모임이 있어요. 전국 빨간 차 연합회라는 전빨연, 곳이 있어요. 전빨연. 네, 신문이죠. 예. 줄여서 전빨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제가 공식 명칭 아닌데 전국 빨간차 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약자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운영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재미로 그냥 웃기려고 저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좀 활동 사진 좀 보여드리면 진정한 덕후시네. 실제로 보입니다. 오, 정말 모이고 빨간 차 뒤 쭉쭉 보이시나요? 실제로 퍼레이드. 아니, 그럼 빨간 차가 전국에서 다 40대요? 몰고 오시나요? 다 모이죠. 40대? 지금 회원수는 이제 예전에 30, 40명, 지금 171명. 1년에 2배씩 퀀텀 성장. 네. 하고 이때가 이제 청와대에서 올 때였는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빨간색. 그 선거 때만 피해서 조심스럽게 원칙도 있습니다. 빨간 차 보충 스포츠카. 네. 좋은 차 생각하시죠? 저희는 그 모토가 있어요. 빨간 차인 위에 아래가 아, 그럼 혹시 빨간색 자전거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끔 오토바이 끌고 오실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 이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참여를 못 하고. 그럼 전기 자전거를 타러. 근데 강사님 지금 우리 세대 특강인데 갑자기 차 얘기로 넘어가.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흥분했네요. 네. 핵심은 제 취미를 말씀드린 게 핵심이 아니라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왜 빨간 차를 타게 됐는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위아래부터 지금 빨간색이 없어요. 네. 사실 일부러 그냥 저렇게 네. 빨간 옷도 없고 빨간색 자체를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차가 필요해요. 살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동기들이 있어요. 회사에 대기업이니까 큽니다. 무려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두 한 명도 안 빼놓고 똑같은 차를 삽니다. 종류. 하얀색? 차 그 색깔 말고 먼저 준중형, 종류를 준중형. 준중형에 이제 준중형. A로 시작하는 네. 기업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보통 그걸 삽니다. 네. 때로 끝나는. 네, 때로 끝난 거 있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네, 차가 좋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 37명이 사는데 37명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똑같은 색 그걸 산 거예요. 흰색. 흰색. 요즘에 흰색입니다. 근데 17년 전엔 다른 색깔이었어요. 회색? 은색. 잘하시는 거죠. 네. 이거예요. 인도하시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중고차가 안 떨어지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맞아요. 관리가 편합니다. 네. 그거 무난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샀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지하 5층의 주차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차가 어딨어? 자기 차 진짜 못 찾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뾱뾱하고 막 타노스 꽂고 막 안 돼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차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걸 샀단 말이에요. 네, 100만 원이 싼 네. 그래서 차를 샀어요. 자존심. 그렇죠. 네. 근데 왜 저걸 샀느냐? 네. 이유는 딱 하나였죠. 눈에 띄니까? 제 차를 빨리 팔아야 되죠. 바로 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분 1초 가까운 시기예요. 빨리 영업해야 팔아야죠. 되는데. 예, 영업을 빨리 해야 돼요. 이 생각으로 샀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저희 선배님이 지금 한 17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저희 어른 아버지를 포함해서 뭐라 할까요? 야, 여자냐 네가? 어. 너 관종이냐? 너 유튜브 할래? 너 나중에 이상한 거 할래? 왜 이렇게 튀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죠. 그때부터 화가 나서 전국 빨간 차 연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빨간 차 사든 노란 차 사든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야, 빨간 차 타? 뭐 이런 얘기 똑같은 거. 최근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조카들한테 물어보죠.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뭐 봐? 그러면 뭐 만화 봤다고 할 거예요. 뭐 귀멸의 칼날 같은 거 봐요. 그러면 어른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이가 몇인데 만화를 봐? 그렇죠, 그렇죠. 돈 언제 들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간섭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얘기할 때 한번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궁금하다는 건 이런 거죠.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만화 영화 봤다고 하면 요즘에 또 재밌는 만화 뭐야? 예를 들면 너 먹방 좋아한다며? 먹방 요즘에 누가 제일 인기 있어? 그러면 좋다고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관심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뿐만이 앞으로 얘기할 때는 요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수피 속담에 고전에 나온 얘기인데 3가지 문을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말이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인지 맞는 얘기인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걸 자로잰 듯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걸 필요한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령 막내 며느리에게 모든 걸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주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 말이 필요한지는 예를 들면 시댁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설 때는 한번 예전엔 그러지 않지만 저희 친정 한번 가봐? 그럼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맥락에 맞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 이 순서로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에게 맞는지를 보는 게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순서대로 따뜻하게 보고요. 원칙에 맞는 조언을 하되 잘못된 것은 우리 어른으로서 피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걸 피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됐냐고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실천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항상 잠깐 보관해 준다고 가져가셨는데 지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용돈의 방식인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딸이 용돈을 받으면 그걸 가져가진 않대. 대신에 저는 세금을 받습니다. 네? 10%의 세금을 보관료. 받아요. 왜냐? 사실은 이 친구가 공짜로 불로소득으로 받은 거잖아요. 저희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듯이 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소득에는 앞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게 될 거야.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나에게 공금으로 쓰겠다. 우리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이런 게 세상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고통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통보다는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거든요. 사랑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보통 기성세대한테 어떻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어른들이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걸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약간 지나친 말이다 그러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할 때는 젊은 세대가 시대의 어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면 걸음마 기다려줬잖아요. 선배들도 빠르게 변화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한 번쯤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러면 사랑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설날엔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가 참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 또 무슨 얘기 하라고 저러나라고 그냥 지레 판단을 해버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대답을 하려고 할 때도 아이고 너는 뭐 그렇게 이치에도 안 맞는 대답을 하냐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 같아서 판단을 하지 말고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MZ 세대 대표로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세대 갈등을 평소에 못 느끼는 편으로서 이렇게 MZ 세대를 대표하게 돼요. 조금 머쓱하지만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요즘 뭐 이런 거 어때? 뭐 이런 거 좋아? 뭐 이렇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하면 괜히 뭔가 왜 나한테 관심 갖지? 막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다 뭔가 사랑이고 관심이고 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너무 불편하게 바라보면 안 되겠어요. 관심을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좋게 서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100% 인간은 감정적이다 해서 진짜 오늘 공감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 모여도 고모가 얘기하느냐, 이모가 얘기하느냐, 삼촌이 얘기하느냐, 외삼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얘기인데 받아들이는 조카들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어른이 얘기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이 돼? 좋은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뭔가 판단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과연 이들은 뭐가 힘든고 그런 것들을 좀 자꾸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좋은 어른으로 그래서 내 얘기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그런데 드네요. 1년 내내 연락도 없고 네. 관심도 없다가 명제를 봤다고 그냥 갑자기 질문. 그러니까. 또 오늘 보니까 제가 그 나이로 봤을 때 제일 꼰대 나이 60년대생은 어른.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꼰대는 나이랑 상관없대.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요즘 세대 아니 서현 씨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뭐 이거 할래 했을 때 싫어 안 해 아니고 높. 나 이거 진짜 기분 안 좋거든. 어른이 받아들일 때 그래 뭐 예를 들어 정성껏 뭘 간식을 준비해놓고 이거 먹을래 높. 너 그 말 자체가 참 기분 안 좋던데.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는 분이 그거는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네. 선생님 SO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 아니구나.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너무 딱딱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조차도 못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아쉽다고 하시는데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건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노비라고 의사를 표현한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아빠한테 높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네요. 아빠한테만 그러는 걸 겁니다. 네. 그렇죠. 아빠를 받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빠는 이런 나의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좋은 거네요. 좋게 네. 생각하는 거지. 네, 오늘 정말 특강을 통해서 서로 더 이해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명절 앞두고 계시는데요.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은 이해로 바뀌게 될 것이고 좀 더 대화가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다름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웃음과 사랑이 또 가득한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